어허, 마우스 버튼이 자기 맘대로 눌리네요. 일단 해결은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죠. 일반 마우스랑 무서운 마우스랑 생각보다 소리 차이가 심하죠. 그 무서운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소음, 소음이 될 정도의 그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소리는 들립니다. 왜 다른 소리가 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로지텍 페블 M350 무소음 마우스의 핵심은 버튼 스위치에 있습니다. 마우스가 특이하게 상판이 열리는 구조이고요. 스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마우스 스위치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무서운 마우스에 들어가 있는 스위치를 구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마우스에도 장착해서 무서운 마우스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블 M350 마우스도 버튼 클릭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측면에 있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고 측면에 있는 스위치도 모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해서 개조 후에 제가 한번 다시 분해를 했습니다. 마우스의 분해는 작은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제품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제가 쓰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찝어드린 세 부분에 볼트가 박혀 있습니다. 드라이버 이용해서 볼트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두 포인트는 패킹을 떼어내야 작업이 가능하고요. 아래는 드라이버로 스티커를 찌르면은 알아서 구멍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작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스위치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분해하는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납땜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은 총 5개의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밑에 있는 기판은 3개의 볼트로 고정되고요. 측면은 하나, 둘, 이렇게 2개의 볼트로 고정이 됩니다. 이 5개의 볼트를 모두 분해하면은 기판을 마우스 케이스에서 덜어낼 수 있습니다. 볼트의 분해가 다 되면은 마우스 선하고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동시에 잡아 올리면은 마우스 기판은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 휠을 옆으로 밀어서 분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스위치 교체가 다 완료된 상태고요. 버튼을 먼저 알려드리면은 지금 찝는 부분이 좌클릭, 그 다음에 우클릭 마우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스크롤 휠 버튼, 그 다음에 DPI 설정하는 버튼이고요. 측면에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해 방법하고 버튼 기능들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납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인두기하고 실납이 필요한데 저는 무연납의 할로겐 프리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솔더링 페이스트도 준비를 했는데 잘 안 열립니다. 근데 이게 신의 계시였나 싶어요. 굳이 안 써도 작업 충분히 가능하고요. 납 흡입기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핀셋만 준비한다면 납땜 작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인두기 전용 스펀지에 물부터 뿌려주겠습니다. 신품 구입하면은 그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물 뿌리면은 이제 뭉게뭉게 불어납니다. 별도 영상을 촬영해서 초반부에 넣었는데 그 이유는 뭐 볼트도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못 열고 있고 뭐 제품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중구난방 헤맸습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여러분은 그냥 정리된 영상 보셔서 한 번에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무소음 스위치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리에서 구매할 때는 이렇게 여분을 넉넉하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마우스 개조하는 도중에도 불량 스위치가 꽤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스위치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우스 스위치가 납땜 실수로 통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인두기의 과열로 인해서 안에 스위치가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은 스위치 자체 불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때는 여분을 넉넉하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납땜 작업하는 영상은 처음 촬영해봐가지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손에 작업하는 모습이 다 가려졌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납을 제거하는 방법은 인두기로 납을 어느 정도 가열을 해줍니다. 그러면 납이 녹기 시작할 때 납 흡입기로 빨아들여 주면은 분해가 가능할 정도로 납이 제거되게 됩니다. 이 작업 때문에 처음 구입한 인두기인데 둥근 팁이 굉장히 두꺼워서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칼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에 납땜 작업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 칼팁이 더 편합니다. 인두기로 납에 열을 가한 다음에 납이 녹기 시작하면은 납 흡입기를 작동시켜서 납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 흡입기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납이 100% 제거되는 건 아닌데 롱노즈로 비틀어서 빼면은 충분히 빠질 정도의 납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스위치 이렇게 하나하나 빼주고요. 그 다음에 무소음 스위치 원래 위치에 꼽아준 다음에 납땜 작업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을 먼저 열을 가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납을 먹여주면은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각도는 굉장히 잘 나왔네요. 자, 이거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납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납을 녹여준 다음에 납 흡입기로 빨아들이면은 납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기존의 스위치는 3핀이라서 세 부분 작업해 주셔야 되고요. 납땜 작업할 때는 그 무소음 스위치는 2핀이기 때문에 두 부분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3핀 중에 어느 핀이 스위치 그 핀인지는 그 기판에 적혀 있습니다. 그 기판 구멍에 3개 중에 2개가 이어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땜 작업해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이고요. 좀 조심할 것이 있다면 마우스 스크롤 휠을 먼저 기판에다 설치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품을 마우스 하우징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그 이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볼트 5개 결합해 주시고 전선 제 위치에 결합해 주시고 마우스 조립하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해서 조립을 완료했는데 사실 컴퓨터에 연결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왼쪽 마우스 버튼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하고 너무 감도 차이가 달라가지고 뭔가 불량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스위치 한번 갈아줬고요. 그 다음에 DPI 스위치가 계속 누르지도 않았는데 계속 눌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막 갔다 싶어서 DPI 스위치 한번 바꿔주고 또 스크롤도 한번 바꿔주고 또 측면 스위치까지 그냥 한 세트를 다시 다 바꿔줬습니다.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딱 연결했을 때는 굉장히 잘 작동이 됩니다. 그냥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 5분에서 10분 지나면은 그때서부터 또 말썽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그냥 애초에 연결했을 때 말썽을 부리면은 괜찮을 텐데 5분에서 10분 또 측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잘 쓰다가 버튼이 맛이 가요. 이게 버튼 품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납땜을 좀 열을 많이 먹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열 먹였다고 고장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구입한 인두기가 세라믹 인두기인데 25W예요 이 작업하기에는 조금 높은 와트 쓰인 건 아는데 그래도 이 정도 열 먹였다고 고장난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18W에서 20W 정도의 세라믹 인두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물론 온도 조절형 인두기면 더 좋고요.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교체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유난히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위치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분해 조립을 정말 많이 할 기회가 생길 줄 몰랐는데요. 나중에 마우스가 고장이 나면은 자가 수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회로 수리는 못하겠지만은 간단한 스위치 같은 거는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납땜은 무난하게 잘 됐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것과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 없고요. 그리고 테스터기로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게 간헐적 통전이라서 테스터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은 테스터기에서 정상이라고 하니까는 더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증상이 있으면 오히려 고치기가 쉬운데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뭐 여차저차해서 불량품들 다 걸러지고 지금은 정상 작동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요. 어차피 이제는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는 고장나면 또 갈아버리겠습니다. 자, 여차저차해서 무소음 마우스로 개조하는 작업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무소음 스위치를 선호했던 이유가 그 손에 눌리는 힘이 굉장히 가벼워서였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재원상에서는 무소음 스위치가 조금 더 오퍼레이션 포스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자, 기존에 쓰던 스위치는 0.44에서 0.74 뉴턴이고요. 무소음 스위치는 70 플러스 마이너스 20g 포스입니다. 단위 환산을 해봐도 그 무소음 스위치가 조금 더 무겁게 눌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무소음 스위치가 조금 더 손의 피로가 덜합니다. 아무래도 딸깍 소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생략되다 보니까는 단순히 그 힘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충격량에 관련된 부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체감상으로는 가볍게 눌리니까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힘으로 마룻바닥에 머리 들이받는 거하고 침대에다 들이받는 거가 또 다르잖아요. 좀 그래서 무소음 스위치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힘으로 들이받아도 그 느껴지는 고통은 좀 다르잖아요. 충격량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고통 차이,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연납이라고 해가지고 인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납방울이 작업하면서 튀었을 수도 있으니까는 깨끗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소음 마우스 개조 작업은 좀 여러 번 반복했던 것만 제외하면은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우스가 고장 안 나고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